그거예요. 너의 에고를 섬겨라. 닥치고 섬겨라. 예. 그게 그래서 그러니까 저 에고 사교죠. 에고 그렇죠. 사교. 그렇죠.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리고 에고 사교예요. 에고 컬트. 내 마음대로 살른다. 네. 그러면서 이제 요새 뭐 광고 카피 있잖아.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게 이런 위기 다시 정리를 하면은 정신에 있어서는 지옥의 불개가 드디어는 에고 칼트까지 간 거예요. 그래 그때까지 간 거. 이제 계급 대신에 개인 에고를 사로잡으려고 이제 하는 그런 상태가 된 거고. 그 다음에 미중 밀월. 그 다음에 페트로 강박.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약 베트남전 패망과 그 이후 분위기에서 마약의 범람 이런 것들이 1970년 이후로 서방 즉 미국과 서유럽의 광범위하게 위기로 진행돼 왔던 거예요. 그렇죠. 지난 50년 동안. 예. 그렇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인류가 망할 것 같이 몰렸었는데 예, 예. 이제 뒤집기가 시작됐어요. 이제. 그렇죠. 그게 뭐 우리 특히 저보다는 훨씬 일찍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고 한 게 소위 말하자면은 그 스마트폰 혁명, 개인 관점, 개인 소통의 그 정립이 모색이 되고 또 자기 개인화된 방식으로 다루고 습득하고 하면서 그런 말하자면 개인 소통과 관점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 기기가 그 문명화됐습니다. 그게 2007년도 애플 스마트폰 나왔죠. 네. 그다음에 2009년에 우리 좀 자랑스러운 삼성 스마트폰이 나왔고 그때부터 이게 이제 아직까지도 여전히 이제 논란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개인화된 관점, 소통이 하나 둘씩 다 지금 내장이 되어서 지금은 거의 전면화되어 있는 상태죠. 저는 이제 제가 어디 2012년, 예. 2011년, 12년에 이제 모 기관에 예, 예. 인터넷 지금 상황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자주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예, 예. 보통 이제 그런 기관에 가서 뭐 인터넷에 대해서 좀 강의한다는 사람 같으면은 그 사람들 저한테 그걸 기대하고 불렀을 거예요. 아, 지금 트위터 이렇게 접속하셔서 댓글 이렇게 남기시고 어쩌고 저쩌고. 제가 그 군번이 아니잖아. 그래서 가서 그때가 이제 천안함 괴담이 막 정신없이.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천안함 괴담의 위력이 증명이 됐을 때예요. 국민의 그때 조사해 보면 80~90%가 자작극이라고 했어요. 기억하시겠는지 모르겠는데 절대 다수가 자작극이라고 믿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게시판하고 그때는 SNS 소셜 미디어가 딱 하나 트위터밖에 없었는데 2010년에는 저기 페이스북은 사람들 거의 안 하죠. 2010년에 그 소셜 미디어와 게시판을 양쪽 다 저쪽 애들이 100% 장악하고 있을 때요.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심지어 조중동마저도 그 무렵에는 오늘 트위터에 공지영이 이렇게 말했다. 오늘 트위터에 진중권이 이렇게 말했다. 그게 조중동의 기사였었어 그때. 그렇죠. 예. 2010년에. 네, 예. 지금 보면 참 웃기는 기사죠. 공지영이가 트위터에 뭐라고 깔렸던 말도 그게 왜 조중동 기사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교시 받는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트렌디한 것처럼. 조중동 정말 참 반성 많이 해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 기관 입장에서는 기관 입장에서는 깝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게시판도 쟤들이 다 점령하고 있어. 소셜 미디어도 다 점령하고 있어. 인터넷 이거 어떻게 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가서 그때 한 말이 그거예요. 소셜 미디어는 기본적으로 개인 관점이다. 네. 내 친구에 의해서 내가 보는 세상의 모습이 결정된다. 그게 관점이다. 예. 그러니까 나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보는 세상의 모습이 결정되는 게 관점, 퍼스펙티브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 이 각도에서 본 게 보이지만 이렇게 보면 이 각도에서 본 게 보이잖아요. 네. 이게 이제 관점이거든. 관점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게 개인의 징표다. 그렇죠. 소통을 내가 주도할 수 있다는 게 개인의 징표다. 네. 그리고 그 얘기는 누가 했냐? 그 니체예요. 거기까지. 그 니체. 그 다음엔 개인이 되면 장기적으로 진실에 수렴한다. 그렇죠. 그건 키에르케가르 얘기예요.
두 얘기를 제가 짬뽕을 해서 이게 이런 원리고 이런 원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소셜미디어에서 쟤들이 발빠르게 먼저 가서 지금 또 아래를 들고 있는데 소셜미디어가 일반화되면 일반화되고 스마트폰이 일반화되면 이 소셜미디어에서 우리가 안 밀릴 겁니다. 안 밀린다. 안 밀릴 겁니다. 내가 그리고 소셜미디어에서 안 밀리면 우리가 인터넷을 주도할 수는 없어도 인터넷에서 인터넷 소통 여론 지평에서 20-30%의 힘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20-30%면은 이 그 던지고 받고 부풀리는 네. 이 저기 그 거짓을 그렇게 해요. 네. 한 명이 탁 던져 예를 들어서 뭐 김지영 씨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하고 한 명이 김지영이 탁 던지면 이제 옆에 언론이 김지영 씨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해요. 네. 그럼 또 옆에서 다른 언론이 김지영 씨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 또 해요. 아 그래. 그럼 또 방송에서 김지영 씨가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이제 그걸 또 다시 트위터에서 이번에 김지영이 아니라 문지영이 언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던지고 받고 부풀리고 던지고 받고 부풀리고 하면서 거짓이 이게 이 태풍이 커지는 거예요. 뭐, 맞아. 그런데 이게 20-30% 전체 생태계 20-30% 우리가 우리 쪽 진실지향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던지고 받고 푹 꺼지고 던지고 받고 푹 꺼지고 이게 집단 면역이라고. 집단 면역 맞네. 집단 면역이라 같은 원리가. 그래서 그런 말을 제가 그때 모 기관에 많이 해줬어요. 한 1년 강의 다니면서.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거를 믿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비록 소셜미디어가 뭐 페이스북이니 트위터니 다 엉터리 같은 지금 관점을 갖고 자기들이 검열을 한다 그래도 그게 검열이 되겠어요? 그렇죠. 안 되죠. 민초의 통신은 검열이 안 돼요. 안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 모든 인류가 결국은 지금은 개인 관점, 개인 소통을 해서 개인이 돼가고 있다고요. 그렇죠. 관점과 소통을 가진 존재. 개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시무시한 일이다. 그렇죠. 이게 이제 저기 그 직전까지 그 이게 저 게시판 집단주의 이게 스마트맵이냐 배드맵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한참 논쟁을 하고 있을 때 이미 이제 예, 그렇죠. 소셜 미디어는 이미 게시판 시대 죽었다라고 저는 얘기했어요. 2010 그게 2012년. 그뭘 현상으로 때 현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그다음 이제 소셜 미디어는 개인화 방식으로 네. 이게 확산된다고 생각합니다. 악플이 예. 게시판에서는 악플을 많이 다는데 소셜 미디어에서는 악플 잘 못 달잖아. 잘 못 달죠. 악플 달았다가는 소셜 미디어는 정체가 드러나 있어요. 되게 그렇죠. 고소 고발을 하는 데다가 뿐만 아니라 옆에서 달라들어서 지옥하잖아요. 요새는 처음에는 뭐 정말 온갖 자질구리한 뭐 수다 떨고 막 하고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좋은 개인과 개인을 연결하는 중요한 말하자면 아주 편리한 도구가 돼 있고 그건 뭐 세대와 관계없이 그 그렇죠. 연결이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보수가 각성을 했고 예. 또 영국의 EU 회의주의 그러니까 브렉시트. EU 브렉시트가 이게 둘 다 이제 2016년 사건이에요. 그렇죠. 예. 미국에서는 트럼프 당선되고 영국은 브렉시트가 되고 그래서 결국 트럼프 마가의 등장인데 예. 저는 트럼프 마가 진영에 특히 한국 입장에서 보면 이게 약점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가 국무부나 CIA나 뭐 DOJ 그러니까 법무부나 이런 데를 장악을 못 했잖아. 그런데 그렇죠. 다 딥스테이트니까. 그래 놓으니까 예를 들면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어떤 그 아주 세밀한 각계 전투, 세밀한 공작을 못 해요. 못 했죠. 예. 대사에 전화 걸어서 편하게 야, 거기 문재인 좀 반대하는 사람들 좀 만나고 다니셔 이런 말 했다가 그 얘기가 어디로 번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NYT가 트럼프가 한국 정부 무너뜨리려 공작 중 이러고서 이제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게 어디로 번질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어디야? BLM 그렇죠. 블랙 라이브스 매터 그 데모 났을 때 서울에 있는 미 대사관에 BLM 지지 포스터 걸렸잖아. 그 걸렸다가 철거되긴 했는데. 철거되긴 했죠. 그래서 대사가 화내갖고 밑에 쫄다고 걸었다가 지 맘대로. 그러니까 미국의 그 관료 조직이라는 게 이게 스왑프 늪이가 썩은 늪이거든. 썩은 늪이죠. 특히
이 국무부, CIA, FBI, 법무부 이런 데는 썩은 늪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부적 공작을 못 한다고. 그렇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건 약점인데 강점은 큰 원칙과 틀을 트럼프가 한 5개 분야에서 저는 세웠다고. 크게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구조적으로 이미 명백하게 엉겨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게 위기인지 뭔지도 모르고 있었던 요소들을 다 까발겼죠. 그 드러냈죠. 프레임을 세웠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중 전쟁으로 나타났지만 미중 협조가 얼마나 이 문명과 국가 이를 간의 위태롭게 하는가라고 하는 걸 까발렸죠. 예, 그것이 결국 미국에 대한 그것에 중국에 대한 대립. 그거에 대한 이제 조치가 이제 예, 미중 전쟁 하나. 그 다음에 북한이 이제 뭐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특히 시진핑과 그 중공산당과 특히 이제 북부 공구 중국의 인민해방군의 일종의 그 도발 첨부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핵 국가가 되고 이랬는데 이 문제를 일단은 동결하고 지금 끊임없이 서서히가 아니고 아주 치열하게 엄정하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에 대한 동결 압박. 지금 바이든도 그 원칙을 못 벗어나잖아. 못 벗어나죠. 예. 그거 벗어났다가는 뭐 말로는 뭐 다자주의가 또 뭐 이러는데 그거 절대 못 벗어나고. 그 다음에 사실은 굉장히 이제 미국 참 복받은 로또인데 셰일 진흥 정책. 그러니까 셰일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제 기술이 있고 하는데 그게 퍽 터져서 성공을 하니까 국가에서 면허 막 내주고 네, 지원하고 세금 지원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감세 지원하고 뭐 반대할 수 있는 규제 같은 것도 다 없애버리고 그래서 이게 됨으로써 50년 동안 참 미국이 남한테 이야기도 못하고 오펙에 가서 비굴하게 굴고 했던 그 요소에서 벗어나면서 글로벌 지정학이 바뀝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셰일 진흥 정책과 글로벌 지정학의 변화. 그게 그다음에, 세 번째. 그다음에 이제 물론 저기 아닌 밤중에 홍두깨를 온 인류가 맞고 특히 미국이 맞았지만 코로나에 대한 백신은 거의 광속 개발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3분의 1, 5분의 1로 개발 기간을 줄인 거니까. 그렇죠. 누가 뭐라 그래도 코로나에 코로나다 저기 그 트럼프의 업적이고 이거는 또 다시 미국이 이제 말하자면은 문명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또 중요한 그 미국은 하죠. 참고로 7월 정도 되면은 완전 졸업할 것 같아요. 집단 면역이 뭐 한 2억 명 이상 형성되니까. 그래서 뭐 지금 뭐 거의 코로나 백신 광속 개발.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그다음에 이제 이 트럼프 시기에 끊임없이 이제 빅마니나 특히 빅미디어나 빅텍하고 트럼프하고 이제 이렇게 대립되는 것 같이 표면적으로 보이지만은 그 안에는 그 미국 예외주의라고 하는 미국의 보수 가치가 사실은 민중을 기반으로 해서 완전히 에너지가 부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합니다. 보수와 파퓰리즘이 만난 거예요. 만난 게 진정하게 제가 이거 보면 보수와 민중이 만난 게 링컨 이후 처음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화당이 민중과 결합한 게 링컨 이후 처음인 것 같아요. 어제 저기 그 우리 예. 시장 만능주의 예. 한국에 대개는 이제 뭐 미국에서 시장 지상주의 만능주의의 프레임으로 경제를 많이 가리키게 해요. 그리고 포퓰리즘 그러면은 이제 경제적인 기점에서 완전 저주의단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이 현대 문명을 만들어가는 정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파퓰리즘. 예, 그러니까 파퓰리즘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앞뒤 안 가리고 막 퍼져가지고 부도내는 파퓰리즘이 있고 다른 하나는 민중이 갈망하고 있는 거를 콕 집어서 실현하는 거. 위대한 파퓰리즘이 있어요. 위대한 파퓰리즘 하나 예를 들면 그건 피터 드라카 용어예요. 헨리 포드. 헨리 포드 이전에 자동차라는 건 돈 많은 취미생활, 돈 많은 사람의 취미용품이었었어요. 근데 그거를
미국의 웬만한 가정의 필수품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그렇죠. 그다음에 PC, PC. PC, 퍼스널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 예. 퍼스널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 컴퓨터는 전부 메인프레임이에요. 그렇죠. 큰 조직만 가지고 있어. 근데 그게 내 책상 위에, 그래서 책상 위에 올려놓는다. 지금도 데스크탑이라는 용어를 쓰잖아. 그렇죠. 데스크탑이 내 책상에 어떻게 컴퓨터가 올라가냐 이거요. 그또 메가드가 일본 군국주의 해체를 하기 위해서 IBM이 실어왔던 컨테이너가 거의 한 10개가 된다고 그래요. 64K인데. 근데 지금 우리 점에 메가더가 실어왔으면요. 그 진공관 컴퓨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크4. 그래서 그게 마크4. 64K 1946년 64K도 안 IBM의 마크4. 그게 컨테이너가 하여튼 더 웃긴 거 뭔지 알아요? 예. 진공관이니까 열이 많이 나잖아. 예. 나중에 트랜지스터 때도 열나서 예. 그랬는데 예. 사람들 지금 기억 못하지만 70년대까지만 해도 메인프레임은요. 예. 예. 라지에타가 있어. 물이 돌아가는. 자, 이런 거 보면은 라지에타가 있다. 라지에타가. 우리가- 순행식이야. 순행식. 우리가 워터 재킷이 있어요. 위기와 정상의 구분도 힘들고 그다음에 이 사실은 이 몇 가지 일종의 다른 시대를 참 잘 적응하면서 살아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그러니까 보수 가치와 파퓰리즘이 결합을 하는 현상이 만들어진 거 이게 민중운동이 그렇죠. 민중에너지가. 예. 그래서 다시 트럼프의 그 해놓은 일 한 5가지 정리하면 첫째가 미중 밀월이 국가와 문명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까발겨 갖고 미중 전쟁을 딱 프레임을 짰다. 졌다. 오케이. 두 첫 번째. 번째가 북한을 동결 압박했다. 세 번째가 셰일 지능 정책을 펼쳐가지고 글로벌 지정학 구조를 바꿨다. 그렇죠. 네 번째가 코로나 백신을 광속 개발했다. 다섯 번째가 보수 가치와 민중 에너지를 결합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마가 트럼프 공화당 동맹, MTR 동맹은 현재 행정부와 의회를 빼앗긴 상태지만 예, 예. 이 5가지 업적이 가지고 있는 그 프레임 안에서 상황이 정치 내전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네. 획기적으로 했던 그 부분을 네. 일종의 쫓아내지 지우지를 못해요. 지우지 못하는 거지. 그 판 안에서 그 판에서 놀고 이제 밖으로 트럼프가 시작한 정치 내전이 지금도 진행 중인 거야. 진행 중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챕터 2로. 지금 보면 이제 걔들은 차별화를 해야 되고 혹은 말살을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버벌한 부분이고 뭐 이런 부분인데 실제 내용을 보면은 그 프레임 안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 프레임을 가지고 싸우니까 결국 그 프레임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자기들 힘이 딸리니까 이제 빅텍, 빅머니, 빅미디어가 지금 지난 4, 50년 동안 예, 예. 지금 바이든이 취임 며칠이나 됐나? 이제 4월, 5월 들어갔으니까 2월, 3월, 4월 3개월 된 이제 100일 정도 100일째 됐죠. 취임 100일 동안 신문에 네. 미디어에 예. 주요 미디어에 네거티브한 스토리가 가장 작게 올라간 대통령이 바이든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성인 군장. 그러니까 미국 언론들이 지금 다 바비어천가 부르고 있는 거. 바비어천가, 바비어천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체가 노출된 거지. 그렇지. 아, 미디어라는 애들이 이런 애였어. 그렇지. 코카콜라, 빅머니, 걔들이 사원들 불러가지고 백인임을 죄송하게 생각하시고 참여하셔야 된다. 이런 교육하고 있어. 야, 뭐 빅텍 저것들이 스스로 나서가지고 지들이 전지전능한 검열자라고 까불어. 까불어. 그러니까 아시지만 이 잘 나간 이런 데들이 이렇게 정체가 노출되면 그 다음에는 거의 죽을 날이 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증오의 타겟이 되니까. 그렇죠. 명확하잖아. 이때까지 코카콜라 광고 선전해 놓은 게 전부 그거 보는 순간 다 증오하는 거야. 그렇죠. 이때까지 구글 저기 로고 선전해 놓은 게 브라우저 펼칠 때마다 저 죽일 놈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빅텍의 딜레마예요, 사실은. 예, 왜냐하면은 그 사용자 기반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말하자면 폭발 성장을 하고 이미 다 돼 있는 상황이 기존의 정신이나 뭐 습속이나 양식하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의 패턴을 보일 때
그 수요자는 어떻게 합니까? 사용자들은. 자, 이렇게 해서 반발하죠. 이제 세계가 이런 상황입니다. 예, 세계가 이제 50년 이제 쉽게 얘기하면 50년 동안 1970년부터 한 40, 한 6, 7년 동안 어마무시한 위기가 예, 예. 그동안 전개됐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사람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정신 폭 차려 보니까 브렉시트 벌어지고 트럼프 당선되고 한 3, 4년 미중 전쟁 벌어지고 뭐 셰일 나오면서 세계 지정학 바뀌고 뭐 이런 일들 벌어지고 나니까 아 저게 문제였었구나. 야 그거 몰랐던 내가 암 걸린지도 모르고 살았고 그러니까 암 수술을 받은 거예요. 지난 4년 동안 우리가. 그리고 이제 그 암 수술 이제 키모세라피 방사능 치료 받고 있는 것이. 자 이게 세계 상황인데 한국은 어때요? 사실은 뭐 퇴화했죠. 사실은 30년 동안. 30년 동안 소위 말하면 개파 정치 뭐에서 와이스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뭐 북핵 문제 뭐 와이스 이후에 개파 정치 소수가 그냥 아주 그냥 난잡하게 정치 퇴화 정치하고 30년이에요. 30년입니다. 한국에. 근데 결국 내세울 수 있는 건 형식적 자유민주주의 좀 낮았다는 거 외에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 야, 형식적 자유민주주의 하려고 이때까지 정치권에서 그 돈 들이고 그 개지랄 쳤냐 이렇게 아니요, 되는 근데 거지. 최근에 와서는 그거마저도 이제 찜쪄 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내가 이제 그걸 그때 형식적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말씀하셨지만 정신과 그 안에 이제 그 정신과 각성이 안 담기면 예. 지수가 우리 같으면은 그 종북 종중의 밥이죠. 밥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돼버리고 사실은 보수 정신이 없으면 자유민주주의가 지속될 수가 없어요. 이제 보수 정신, 보수 민중. 보수 민중. 그러니까 각선된 민초와 민초화. 정신적 그 깃발이 없으면 없으면은 이게 형식적 자유민주주의는 원래 타락하게 돼 있는 데다가 우리 같으면 이게 중국과 북한의 밥이 되는 거예요. 밥이 되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거가 지식인과 담론이 그럼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고 이걸 고민을 해왔어야 되는데 지식인과 담론이 이게 거의 뭐 저기 발달 장애, 정신 지체 상태, 지체 상태, 망 전능 상태, 전능 상태죠. 탐욕은 있는데 전능이에요. 아이고 지식인을 한 사람으로서 뭐 교수를 한 사람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뭐 게으르고 그래서 이 생생한 사례가 이 온라인 백과사전 젊은 애들 다 그거 뒤져서 보는데 네. 위키백과, 나무위키, 네이버 지식인 보면 그 좌경화라는 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네. 어떤 소위 말해 가짜 뉴스를 써놓아도 그리고 그거는 인간의 그 역사와 그 문명과 그 다음에 명정한 정신 이런 것들을 완전히 전복을 시켜서 거꾸로 만들어서 적어놔도 체크가 안 돼요. 그리고 아니요. 거기 가서 위키백과 나무위키 이런 데 가서 지식인 같은 데 가서 올바른 관점을 쓰잖아요. 네. 그러면 쟤들이 바로 들어와서 바꿔. 바꿔요. 뭐 그렇죠. 근데 참 이상한 게 네. 제가 우나미키를 하잖아요. 네. 우나미키에는 쟤들이 안 들어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우나미키에서 그걸 검열하고 있냐 안 검열해요 별로 근데 안 들어와. 그래서 저절로 물이 맑아져요. 물론 이제 아직 표제어가 몇 개 없지만 그럼 가만히 보면 뭐냐면은 결국 제대로 된 그 운영자들이 중심이 잡혀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똥을 싸질러 놓으면 운영자가 바로 치운다라는 그 생각만 가져도 똥 싸러들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러면 거꾸로 말하는 건 뭐냐? 위키백과 운영자, 나무위키 운영자, 네이버 지식인 운영자에 대해서 종중 관점의 애들이 우리가 가서 똥을 싸도 저 운영자들은 우리 똥 그냥 내버려 둔다라고 생각하니까 가서 집중적으로 똥을 싸는 거예요. 제가 보면은 한 500명 정도 달라붙어 있으면 100명 정도 달라붙어 있으면요. 이거 완전히 내용을 새빨갛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다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 말하면 그 집중적으로 그 달라붙어야 되는 그 표제어가 한 3,000개, 4,000개밖에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그렇죠? 한번 세봤어. 거기만 마크하면 되거든. 그런데 뭐 이쪽에서는
돈도 안 모이고 아무것도 자원도 안 되니까 그 인력을 댈 수가 없는 거지. 그 사실 그런 점은 굉장히 정치화되고 이념화되고 한고 뭐 역사의 문제라든지 뭐 사회운동 정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3,000개 뭐 많으면 15,000개까지 된다 그러는데 그 이외의 요소들은 미국은 위키피디아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사실은 저기 미국 위키피디아요. 그렇죠. 돈을 집은 거기 이제 거기도 이제 그 사회 정치적은 굉장히 좌경화돼 있는데 네. 거기는 좌파가 네. 돈을 약 1년에 한 5천억쯤 빌립니다. 그러니까요. 네. 5천억 원. 억 원. 예. 예.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그러면은 가진 자 배운 자들은 예. 어떤 사람들이냐? 제가 보기에는 이 이삭의 도리를 몰라. 이삭. 그다음 정말 이삭 죽기의 도리를 네. 몰라. 그저 이삭 죽기 예. 예. 사실 좀 이게 이제 이삭 남기기의 도리거든. 이삭 남기기의 도리죠. 그 한국 사회에 그래도 많은 혜택을 보고 뭐 운이 좋았던 또 열심히 했던 뭐 어쨌든 간에 가진 자 배운 자 이런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좀 이 넉넉함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니 뭐 그냥 자기 좋아서 그냥 베풀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예. 그 아까 저 우리 백모 선생이 그 장프랑스 밀레 저기 이삭 줍는 여인들 예. 그게 이제 바로 비중이잖아요. 그 제가 이제 그 바로 위에서 역상을 했는데 이 들판 위에서 의원지 바로 비중 바로 옆에 이제 예. 나폴레옹이 따로 이제 예. 황제가 되면서 그 궁전을 만든 게 저 퐁텐블루라고 예. 파리 인근에서 일드프랑스 이제 파리 광역 파리 시해 중에서는 가장 큰 숲을 가지고 있어요. 사냥터였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해서 백모 선생님 골랐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 그림이죠. 예. 다 아시죠? 1857년 그림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모티브는 이제 사실은 이 성경의 룻기예요. 저는 그러니까 교회는 안 가지만 성경은 가끔 읽거든요. 예. 그래서 성경의 그 룻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룻기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이 모압이라는 데는 이제 그 유대 땅이 아니죠. 예.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 부부가 예. 모압에 가서 정착을 해요. 예. 이방인의 땅에 가서 아들을 둘을 낳아요. 그런데 그 집 남정네들이 차례로 다 죽어. 그러니까 이제 과부가 된 그 아들의 부인, 즉 며느리가 예. 과부가 된 시어머니를 모시고 예. 여자 둘이 뭐 옛날 같으면 농경사니까 살 길이 없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제 나오미인데 나오미가 이제 그 며느리 룻한테 너는 젊으니까 다시 자가해서 살아라. 그런데 룻이 이 데리고 이거 시어머니를 데리고 모시고 이제 저 유대로 돌아가는데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룻이 유대 여자가 되는 걸 의미해요. 유대인은 유대인이냐 아니냐는 어머니로 따지고요. 그렇죠. 유대인 그 사회 안에서의 스테이터스는 부계로 따져요. 그러니까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에 예. 태생부터 유대인이 아닌 여자가 네. 가장 고귀한 유대인 혈통의 매개가 된 경우가 룻이에요. 저 혈통에서 나오거든. 예수까지 이른 혈통.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모압 여인 룻 이게 나오미는 룻의 이제 그 시어머니죠. 읽어드릴게요. 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하여금 밭에 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뭐냐면 어머니 제가 밭에 가서 그 이삭 저기 비럭질 해오겠습니다. 그렇지.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룻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이 가난한 행색으로 밭에 가면 그래 당신 내가 이삭 그 추수하고 나갈 때 내 뒤 따라오면서 그 이삭이나 주워서 집에 가서 저기 배나 골치 마셔 하는 그런
인심 좋은 후덕한 추수꾼을 만나면 내가 그 뒤에 가서 이삭을 주겠다.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제 그 자기 며느리한테 아 그래 너 가서 그거라도 해서 우리 살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 추수하는 자를 따라서 그 뒤를 뒷공문을 따라가면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지역에 이제 그 토호인 보아스의 눈에 들게 돼요. 그래서 보아스의 후처가 돼요. 그래서 보아스와 룻 사이에 나온 그 혈통이 예수까지 이어져요. 예수까지. 아, 예. 저 굉장히 서정적인 작품이에요.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작품이라고 말해서 스토리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래서 글리너라 그러면 글린이 이삭이고 글린이 또 이삭을 줍는다라는 동사예요. 명사기도 하고 동사인데 글리너라 그러면 이삭 줍는 사람들이에요. 우리한테는 그 풍습이 없지만 이 그 기독교 문화에서는 지주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사람은 추수할 때 이삭을 남겨요. 남기죠. 그러면 그 이삭을 와서 이제 그 동네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 이삭을 와서 주워간다고.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상류층 혹은 지식층은 지들이 나서서 이삭까지 다 박박 긁어. 그렇죠. 난 그 마음이 아파. 아니 최근에 뭐 조국이 그 집안이 딸 그렇게 스펙 만들어서 그 대학 넣는 거. 또 뭐 그런 예 또. 그 뭐 최근에 그만둔 청와대 부동산 저기 뭐야 임대차법 막 하고 한 친구가 그 전에 올려가지고 한성대학교 들어갈 때 또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키고 뭐 이런 경우가 뭐 다분히 뭐 사회적으로 알려진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너무 팍팍하게 좌우파 안 따지고 그거 뭐 종북이냐 친북이냐 뭐 얘는 뭐 문재인 진영 예를 들었지만 그런 거 안 따지고 이런 분위기가 많아. 이게 너무 팍팍해지고 그다음에 인색한 옛날에 정말 그 경험 때문에 인색한 거 말고 탐욕이 너무너무 비루하게 막 쌓여가지고 이중적이 되고 위선적이 되고 하고 하는 것들이 널려 있죠. 그런 것들이. 이런 게 팍팍 긁어서 그냥 이런 게 너무 좀 광범위하게 있고 특히 이런 게 이제 그냥 뭐 이런 뭐 돈을 기부를 한다 뭐 이런 문제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다가 이렇게 봐서 제 재능 있는데 장학금 좀 내가 배려해 줘야겠다. 이런 마음이랑 같은 거거든. 그렇죠. 혹은 제 앞길을 좀 터줘야겠다.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예를 들어 교수인데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 교수인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돼서 유명한 위치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정치인으로 하루아침에 튀어나온 사람이세요. 정치인 튀어나오면서 명문대 교수였으니까 그 대학원생 자기 따라다닌 조교를 데리고 나왔다고. 둘이나 안 챙겨줘. 그 다음에 커리어를. 그러면 그 따라다니느라고 풋풋한 청춘을 10년을 태웠는데 그 따라다니는 와중에 월급도 제대로 안 챙겨주고 그래서 한 친구는 내 후배인데 나중에 그만두면서 한 말이 교수님 지난 10년 동안 교수님이 저한테 단 한 번도 야 너 어떻게 먹고 사냐 그 말을 물으신 적 없는 거 아십니까? 저 지금 우파 교수 얘기하고 있는 우파 유명한 정치인 교수예요. 나 그래서 누군지 아실 거야. 우리 뭐 그냥 그런 예 저 무지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많죠. 그리고 이게 제가 말하는 이삭을 남기지 않는 거라고. 뭐 이게 조금 내 개인적인 주관인지 모르겠는데 영어 중에 혹은 뭐 불어하고 동일하고 라틴어 중에서 심퍼시라고 하는 게 심퍼시. 심퍼시 그게 우리는 동정 연민 해가지고 뭔가 굉장히 인위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그 사람들의 그 어떤 자존심과 관련된 이런 걸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가장 자연스럽게 공감, 배려. 그런 동조예요. 동조예요 원래. 동정이 아니라 동조예요. 동조요. 그러니까 그래서 동정이라고. 저기 어디야 공산주의에 대해서 동조적인 사람 할 때 커뮤니스트 심퍼사이저라 그래요. 그렇죠, 심퍼사이저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를 동정하는 사람이 아니고
동조예요, 동조. 그- 동조, 공조, 공감. 예, 저 프랑스 애들 별로 안 좋아하시고 그런데 또 보면 프랑스에서 가장 많이 쓰면서 가장 상대방한테 좋은 호의를 보이는 게 sympathic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he is sympathetic. 어. 그러니까 내가 뭐 sympathetic. sympathetic. 네, 영어로는 sympathetic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뭐 그다음에 이제 동기들까지는 일레 저 친구 좋은 친구야 할 때 일레 생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줄여가지고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아, 뜻이 통하는 사이다. 뜻이 통하고 그다음에 그 정말 그러니까 넉넉하고 그다음에 이 관용적이고 그다음에 또 사회성도 굉장히 좋고 남자가 또 훈남이야. 훈남이고 상남자야. 상남자고 상남자 상남자기도 그거를 생빠라 그래. 생빠. 생파 그리고 뭐 남녀 관계 없어. 히즈 생빠를 뭐라 그래요? 일레 생파. 일레 생빠. 그래서 아, 그러면 우리 말로 하면 아, 상남자야. 상남자 그거 진국이야. 진국이야 막 진국이야 그 소리. 그리고 뭐 절친이야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뭐 학생들이 교수 특히 유학생 같은 경우에 교수들 뭐 아무래도 뭐 언어 장벽 언어 뭐 제한 이런 것 때문에 그 한데 어떤 교수들은 이제 굉장히 그걸 생파틱하게 잘 챙겨줘서 이렇게 가이드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굉장히 또 이제 그걸 메시아라고 그래요. 굉장히 그냥 그 원초적인 한계를 그 막 그렇게 저기 천덕꾸리를 취급하는데 예. 반대. 그래서 이제 그런 저런 요소가 있고 우리한테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좀 따져봐야죠. 이게 앞에 보셨지만 세계는 지난 50년간의 아주 위험한 터널을 뭐 그게 뭔지도 모르고 꾸역꾸역 걸어 나와서 이제 터널 끝까지 온 상태예요. 전체 세계로 보면